자, 안녕하세요. 18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어떤 내용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소비 지표가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페드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악화되는 모습이 보여지며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미국 경제에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미국의 이제 소비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예상보다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당연히, 미국의 경기가 상당히 괜찮은 상황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직접적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인플레가 확실하게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가 좋다면은 시장은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굳이 금리 인하를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겠다. 자, 그래가지고 3월달 기대감이 조금 후퇴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이 부분 때문에 미국 증시가 일부분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내용이 나오고 시카고 상품 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을 기준으로 전일 65%였던 이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59.1%까지 하락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게 더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이 기대감 때문에 꾸준하게 올라갔었던 증시에 좀 이 실망하는 심리가 섞일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봤을 땐 무엇이다? 이게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네. 실망했던 거 다시 돌아오세요라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이전 영상에서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것 무엇이죠? 3월 달은 그렇다라고 쳐요. 근데 3월에도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시간이 계속 지나요. 해서 뭐 4월, 5월 됐는데 지금 뭐 인플레 관련된 선행 지표들은 괜찮잖아요. 그러면 계속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은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야, 길어져 봤자 한 달에서 두 달이네. 예, 여러분들은 바닥 구간을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겪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월이 아니라고 해도 너무 절망 아니라 그냥 한 달만 더 지켜보자라는 마인드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는 내용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나왔어요. 무엇이냐? 이날 경기 보고서인 1월 이 베이지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연준에서 발표하는 건데 여기서 무슨 내용이 나왔냐? 거의 모든 지역에서 고용 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신호가 보여지고 있다라고 해요. 미국의 고용 진짜 안 꺾일 것으로 보여지게 되었는데 근데 고용 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시그널들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임금 상승률 뭐 확 떨어지진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안정화되는 모습, 둔화세가 보여지는 모습은 나타날 수 있겠죠. 경기 활동의 변화는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건 굉장히 큰 호재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향후 기대할 수 있는 지표들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구나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국제 유가는 WTI 기준 72.56달러로 플러스 0.22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 달러는 혼조해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인플레의 큰 축 중에 하나잖아요. 굉장히 좋은 소식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자면은 이게 방금 봤던 그 베이지북 말씀드렸던 거고, 자, 오펙 여기에서 25년 세계 경제 2.8%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석유 수요는 뭐다?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이 오펙이면은 원유에 대해서 괜찮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도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이건 무엇을 뜻한다? 정말 석유는 앞으로 수요가 꾸준하게 둔화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그 상황에서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거 있죠. 그게 무엇이냐? 미국 쉘 생산량 2배 증가. 올해부터 생산량 폭발적으로 뽑아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 들려고 있잖아요. 수요는 꺾이는데 공급은 폭발한다. 딱 2014년. 아시는 분들은 떠오르실 거예요. 이 셰일 오일 죽이겠다고 사우디가 엄청나게 증산해가지고
3, 40볼트까지 한 번에 빠지는 그 상황 왔었었잖아요. 전 그게 이번에는 사우디가 아니라 미국 주도하에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기까지 기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상황 자체가 인플레에는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야, 이거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또 얘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겠네 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식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이어트 약이랑 지금 딱 정비돼 해가지고 이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것 역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가 됐든지 간에 미국은 안정세가 확실해 보이려고 하고 있어요. 결국 속도의 문제일 뿐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을 필두로 하는 주변 국가들은 어떤지도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중국 좋습니다. 12월 산업 생산 6.8% 상승에 소매 판매가 7.4% 상승. 지금 확실하게 어느 정도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경제 회복이 본격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GDP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에 달렸다라는 내용이 들려오곤 있지만 일단 제조업이라도 살아나면 그래도 볼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돈이 돌기 시작을 하면은 소비력도 이전보다 조금 더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럼 한국에서 이 중국에 수출 주도로 하고 있는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쁜 소식은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지금 인도 쪽이나 아니면 베트남 쪽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중에서도 인도에 집중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인도의 모습이 이전에 중국 막 폭발적인 성장세 보여줬던 때 있잖아요. 그때랑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 그 물류 운임을 봤을 때 인도랑 이쪽에서 막 철강 많이 사고 그래가지고 좀 가격이 올라가고 그런 게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한국이 수출 주도의 국가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알아두시고 여러분들께서 접근을 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삼성 AI 폰 시대에 연다. AI 탑재 갤럭시 S24 시리즈 공개를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상 보고. 지금 번역기 관련으로 봤을 때, 이게, 와, 지금 이렇게 나온다고?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좀 느리긴 해요. 느리긴 한데, 결국 많이 쓰면 속도는 올라갈 테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번역 관련으로 놓고 봤을 때에도 저는 완성도가 되게 높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영상을 꼭 보시고 아 미래는 여기에 있구나 라는 걸 좀 생각을 하시면서 AI가 이제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온 상황이다 라는 거 감안하며 관련 산업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AI 하면은 이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봐야 되고 반도체가 안 들어갔던 분야에서도 반도체 사용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거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 고성능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DB 하이텍처럼 좀 저성능 반도체 이러한 쪽으로도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는 건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궁지 몰리는 인앱 결제. 지금 애플이 졌죠.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수수료 많이 내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증가할 거 아니에요. 기대하시면서 보시면 좋고. 자,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냥 생산량 대비해가지고 판매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 2차 전지는 또 한 번 갈 것이다라는 걸. 자, 그래서 미리미리 투자하는 이런 움직임 봐가지고 이제 캐파 늘어나고 고객사 확실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뭐 금리가 떨어지고 그리고 이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을 했을 때 판매 증가하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질 것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다만 여기에서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뭐냐? 지금 당장 중국에서 이 LFP를 굉장히 싸게 내놓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해외가 아니고요. 자국 내에서도 치킨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빼고 다 죽어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휩쓸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지금 동박이 많이 힘들거든요. 왜? 중국에서 치킨 게임 걸고 있어서.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본다면은 중국 국 보시면서 이 치킨 게임이 걸리는 업계는 피해서 봐라. 볼 거 많잖아요. 그래서 좀 기술 장벽이 있고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이 역시도 살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정부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들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걸 올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뭐 될지는 모르겠지만 있다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뭐 정치 테마로 엮여 들어갈 수 있는 거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며 오늘 이렇게 시장 정리 분석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일단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잘 봤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제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해보고 싶다. 이 증거사 리포트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내용 확인하시고 어려운 시장 헤쳐나가는데 많은 도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반등이 나왔죠.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여기에서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춰서 차근차근 이 다음을 준비하면 될 것 같은데 핵심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최근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투자를 집행을 해서 현재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부분의 사업에 이 안정적인 전기를 원전으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이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분께서 반도체 사업에 무슨 원전이 필수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하시는 얘기 중에 핵심은 이거거든요. 알이 100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은 결국에는 수출이 안 될 거라고. 근데 개인적으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정말로 이제 이분 말씀대로 이제 아리백에 포함이 되지 않아 갖고 수출기를 막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옆 나라 중국 있죠. 여기서도 모든 수출이 막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중국은 원전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앞으로 화력발전소 자리 있죠. 이거를 대부분 원전으로 바꾸겠다라는 빅플랜을 공개를 했고 이를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싼 전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원전을 활용하겠다라는 건데 중국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은 중국 친화적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대로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중국만 이럴까요? 지금 미국도 보세요. SMR 짓는다라고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여기는 주라고 봐야 되죠. 주정부에서 비용을 계산을 해봤더니 조금 비쌌어요. 그래가지고 포기하려고 하니까 미국의 정부 차원에서 이거 밀어주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세계 빅테크 기업들, 물론 여기서는 좀 성향이 갈리긴 하지만 당장 마이크로소프트만 하더라도 압도적으로 향후 발생될 데이터 센터 비용 때문에라도 원전, SMR 이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도 제조업 쪽에 상당히 강점이 있는 이 첨단 사업을 하고 있는 국가인데 수출길이 막힌다. 오케이. 그럼 100번 양보해가지고 유럽 한번 봅시다. 그랬을 때 유럽에서 지금 어떤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독일은 완벽하게 100% 탈원전 해가지고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독일도 지금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게 된다면 이거는 최악의 실패다라는 얘기 들려오고 있고 옆나라 프랑스 원전에 대해서 안 좋은 스탠스 조금씩 보여주다가 다시 이거 돌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안 좋으니까 원전 많이 짓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뭐 체코나 폴란드 이런 데서는 아예 신규 원전 짓는다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전까지 이야기했던 거 생각하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수조 단위로 썼는데 수출이 안 될까요? 막힐까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반도체가 조금 세니까 반도체 산업 관련 얘기를 하는 건데 알아야 되는 건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의 사용 빈도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검색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기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검색을 하면은
1의 자원이 필요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AI를 이용한 검색을 하면은 3의 자원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그럼 지금 데이터 센터도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리는데 이렇게까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반도체가 발전돼서 저전력이니 뭐니 얘기가 들려오게 된다면 3까지는 안 되겠죠. 그래도 지금보다는 많이 들 거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친환경 쪽으로 2배니 3배니 투자를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럼 원전 말고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난 친환경이 좋아해서 이러한 새로운 메커니즘, 이 새로운 시대가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이걸 포기한다? 그럼 뒤처지는 거거든요. 첨단 패권에서 뒤처진다? 옆나라 일본이 어떻게 되는지 봤잖아요. 그 최첨단을 달리던 국가가 순식간에 해놓은 게 있으니까는 유진한다라고 하더라도 발전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수십 조씩 써가지고 디지털화 한다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뭐 제가 100%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마냥 얘기하는 이 아리 100이라는 게 뭐 보기엔 좋죠. 근데 과연 그게 현실성이 있느냐? 당장 값싼 전기는 우리나라한테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제철 왜 힘듭니까? 중국 쪽에 이 압도적인 싼 전기를 생산한 제철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이 전기가 비싸다 보니까 단가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동부제철 지금 KG제철로 바뀌었죠. 거기는 가장 기본 그 열연 그쪽 하는 시설 2조가 투자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거 100억인가 10억에 판다. 예, 완전히 생산을 포기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좀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완전히 바꿨다라고 하는데 뭐가 됐든지 간에 결국에 싼 전기는 기본인데 제조업 중심의 국가에서 그걸 포기해버린다. 그것보다 미련한 짓이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의견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좋아 보이는 것과 필요한 거를 좀 갈라서 생각을 했을 때 좀 뭐 경기를 조금 더 생각한다면 필요한 것 쪽으로 한 손 좀 얹어줘야 되지 않나. 아무튼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원전을 이렇게 좀 깎아내리고 싶어도 이걸 깎아내리지 못하는 건 결국에 시대의 흐름이다. 완벽한 대체제, 게임 체인저가 나오기 전까지는 꾸준하게 사용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사용하는 국가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일거리는 많아지고 부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선 뭐다? 돈 벌 시간이 온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좀 의견 좀 말씀드려 봤고요.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수급과 차트가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에너빌리티 보면은 와, 오늘도 또 한번 매집이 외국인에서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 외국인 기관 동시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오늘 좀 올라갔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오게 된다면은 걱정 없이 조금씩 조금씩 더 올라가는 모습 노려보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외국인 여기에서 꾸준하게 버텨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편안하게 바닥이 잡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바보도 아니고 돈 많이 써갖고 괜히 물량 모아가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거기에 집중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바닥을 잡아야 되는데 지지 라인이 어디 있느냐라는 걸 좀 생각을 하자면 일봉에는 특별히 안 보이죠. 주봉을 봤을 때 어디에 있다? 이 파란색 보이는 241선 여기까지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여기를 디디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볼린저 하단을 찍고 올라가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21선을 돌파하면 어떻다? 볼린저 하단 찍고 중앙선 돌파하면 상단까지 이렇게 간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도록 하자. 그러면 위에 있는 저항, 요 추세를 돌파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야, 이거 핵심 저항 몇 번이고 저항을 딱 줬던 자리를 돌파하네. 힘 딱 주고 올라갈 가능성 높아진다. 했을 때 전 241선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481선 다음 목표를 잡는다면 여기에서도 이제 돌파하느냐, 돌파를 못하느냐가 갈리게 될 것 같은데 일단 돌파 못하면은 다시 한번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쭉 빠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한 번 더 변동성 요렇게 좀 크게 나옵니다. 예, 그런데 위에서 자리를 지켜주게 된다면은 2만 원까지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봐야 되는 포인트들 싹 정리했는데 이거 총정리하면서 영상 한번 맞춰보도록 하자면요.
자, 일단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원전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그냥 글로벌이 이전보다 훨씬 우호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얘기를 아까 까먹고 못한 건데 가뜩이나 지금 이란에서 이번에는 파키스탄 여기랑 대립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원유랑 천연가스 생산 이 탑티어 국가 중에 한 군데인 이란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이제 좀 다변화, 리스크 해소 이를 위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곳들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출 관련해서 올해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남아 있으니까 폴란드, 체코 이외에도 중동 지역 보시면 되고 수급적으로 놓고 봤을 때 외국인 기관 그리고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240 주선 그리고 올라가는 데는 21선 핵심이고 그랬을 때 481선 노려보고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쭉 보면 된다. 여기에서 이제 맞고 떨어지면 조정이겠지만 여기 위에서 자리를 버텨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2만 원 아래까지. 자, 이렇게 설명드리며 에너빌리티 총정리 영상을 마쳐보도록 할 텐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